그런 날 있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날. 그런데 또 막상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친구나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끝을 흐리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뭐 그냥 스쳐가는 일이야 하고 넘기기엔 아주 조금 서글프고 또 외로웠다면 여기에서 툭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어떤 사소한 이야기, 버니즈의 소소한 일상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러분의 밍디입니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훌쩍 커버렸어, 함께한 기억처럼. 널 보는 내 마음은 어느새 여름 지나갈 기다렸지. All this time. Do you want somebody like I want somebody? 날 보고 웃었지만 do you think about me now? Yeah, all the time, yeah, all the time. I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라따따따 울린 심장.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Not just anybody. 너를 상상했지. 항상 다 있던 처음 느낌 그대로 난 기다렸지. All this time I got nothing to lose. 널 좋아한다고. 라따따따 울린 심장. But I don't want to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no ridd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아침이 너무 멀어서 say it out. I don't want to walk in this middle. 다 아는 건 아니어도 바라던 대로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out. I want you so say it out. 네, 첫 곡은 저 밍디의 마음을 담은 곡 뉴진스의 디토였습니다. 네, 버니즈 라디오 오프닝처럼 시작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제가 팟캐스트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버니즈 분들이 저 라디오 DJ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라디오 팟캐스트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라디오 DJ랑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좀 어울리는 것 같나요? 저는 사실 학생 때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가장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라디오의 가장 큰 매력은 자칫 적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이 뭔가 즐겁고 좀 따뜻한 순간으로 기억되는 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나중에 제가 라디오 DJ를 하게 된다면 저는 좀 잔잔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심야 라디오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제가 포닝콜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버니즈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니즈의 사연을 직접 받아서 진짜 라디오처럼 꾸며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본격적으로 버니즈의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저 민디의 사소한 이야기들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 저를 셀프 소개하는 느낌으로 저는 요즘 컴백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도 틈틈이 하고 있고요. 몸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니즈들한테 최근 저의 TMI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제 방에 러그를 드디어 깔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산 러그인데 생활 방수에 먼지가 생기지 않는 러그인데 색깔이나 사이즈나 모두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미니 청소기를 제가 제 방에 들여놨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 TMI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니즈들의 사연을 듣기 전에 제가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우선 저 스스로에게 약간 시간이 필요한 고민이라면 좀 혼자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보기도 하고 다이어리에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벼운 고민 같은 경우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고민이 남는다면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제 고민들을 다루는 편입니다. 자, 오늘 민디의 첫 번째 팟캐스트 사연들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버니즈 여러분들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뉴진스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버니즈예요. 매일매일 뉴진스 무대 영상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포닝도 보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매일 뉴진스만 찾아보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생겼어요. 뉴진스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 궁금하고 또 뉴진스 멤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왠지 다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따라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즘 민지님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궁금해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버니즈 분들이 궁금해하신다면 공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버니즈 분들이 또 모두 구매를 한다거나 할까봐 하는 고민이 있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전 저희 버니즈 분들이 믿고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데 마침 우리 뉴진스가 사용하고 있다 할 때 그런 경우에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은요. 저는 요즘 들어 이건 정말 나에게 머스트로 필요한 아이템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건데 바로 줄 이어폰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무선 헤드폰도 끼고 사용하고 있고 무선 이어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줄 이어폰이 머스트 아이템이냐 하면 충전을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노래가 너무 듣고 싶은 순간이다 하는데 딱 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방 안에 줄 이어폰이 있을 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별거 아니죠? 그치만 정말 제 머스트 아이템이다.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다.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모두 가지고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짝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쇼핑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뭔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 조금 오래 고민을 해보고 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뭔가 물건 하나를 조금 오래 쓰고 싶더라고요. 되게 애정을 가지고 오래오래 쓰고 싶어서 조금 오래 고민하고 실물로도 확인을 해보고 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엘리베이터에 관한 사연인데요.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엄청난 이야기 같은데, 네. 이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날은 친구네 아파트에서 함께 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집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놀러 가곤 했거든요. 친구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현관문 밖으로 나왔는데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저희 집이라서 혼자 가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텅 빈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 역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구석에 기대어 벽 쪽을 보고 서 있다가 무언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렸는데요. 분명히 엘리베이터엔 저 혼자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숫자 옆에 빨간색으로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1층까지 가는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내내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도 못한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전속력으로 뛰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느꼈던 무서움은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답니다. 아니,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 타기가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다면 엄청 어렸을 텐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버니즈. 그래도 무사히 도착하고 아무 일 없었다니 참 다행이네요, 버니즈. 대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만한 일이 있었나라고 돌아보면 있었네요. 이건 제가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얘기인데요. 때는 벌써 거의 햇수로 약 2년 전 이야기인데요. 데뷔 초에 굉장히 저에게는 크고 중요한 무대였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하고 올라간 무대였는데 리허설 때 모든 타이밍을 외우고 저 나름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인이어가 무대에 올라간 순간 인이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보통 노래가 바로 시작하는 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수한테만 들리도록 이렇게 클릭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소름 끼쳤던, 좀 다른 경우에 다른 케이스의 소름 끼침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사연이 하나 더 왔는데요. 이것도 엘리베이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함께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학원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도 학원에 가기 위해 상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하필 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춘 건지 알 수 없어서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애초에 엘리베이터가 정말 어두운 편이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몇 분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리고 나니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 일대가 정전이 발생했다고. 하필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정전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덤덤한 말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2번씩이나.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사연 보내주신 버니즈는 앞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 꼭 친구랑 같이 타기로 해요. 알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해외로 무대를 갔다 온 후에 LA에 잠깐 경유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뉴진스 멤버들이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LA 공항에서 엘리베이터가 잠깐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멤버들도 다 같이 있고 해서 무서운 상황은 전혀 아니었는데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 계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스몰 토크를 하면서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은 해외에 계신 버니즈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연이 영어로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stairs in my school building, and my rocker is at the top floor after every class to get my stuff. Am I being too lazy? 게으르기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바꿔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그 락커를 아예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것 또한 생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운동. 이게 꽤나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게 그래서 싫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의 산책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지. 저희 노래 들으면서 잠깐 다녀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뭐가 있을까요? ATTENTI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락커를 한 번에 사용하는 걸로 합시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유난히 귀찮아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굳이 밝히진 않았는데 제 방이랑 저희 숙소의 다용도실이랑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서 발생하는 분리수거 용품을 들고 나가는 게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분리수거를 종이, 비닐, 플라스틱을 최대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쌓아놨다가 쌓아놨다가 한 번에 갑니다. 나름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표현해보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귀찮아하는 게 있으니까요. 나름의 제 팁이라고. 그럼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민지, 나 요새 고민이 하나 있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외국인들을 만나면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그나마 알고 있는 단어랑 문법도 다 까먹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쉬운 건데도 해석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민지처럼 영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사실 언어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배움도 정말 끝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고 또 말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사연 보내주신 대로 말문이 막혔다거나 내가 이해를 못했다거나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대답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어를 조금 어린 나이에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영어나 그런 문화를 조금 더 부끄럼 없이 접할 수 있어서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재밌게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의 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포닝콜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화 주인공들처럼 생각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What time is it? I think I need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은근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주위에 또 외국인 친구, 저는 한희 씨와 다니 씨가 있지만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없다면 이렇게 실생활에 영어를 쓸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 사용을 늘려보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은 팁이라는 거. 제가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학창 시절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영어랑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뭔가 교과서를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걸 읽으면서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비슷한 맥락에서 역사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학창시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중학생 버니즈에게 온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중학교 2학년 버니즈입니다. 이건 부모님도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언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작년 겨울에 제가 진짜 신기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 없이 그냥 혼자서 일찍 깼어요. 벌써 신기하죠? 아무튼 평소처럼 어텐션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 뭐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벌써 7시 40분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 5시 50분이었는데? 오늘 분명히 여유롭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시간을 잘못 본 거겠지 하셨고 그때는 그래 엄마 말이 맞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친구들과 점심 먹고 수다를 떨다가 제가 좋아하는 슈퍼샤이를 틀었거든요. 눈을 감고 신나게 춤을 췄는데 눈을 뜨니까 저만 혼자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왜 아직 춤추고 있어? 우리 빨리 교실로 가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춤추면서 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언니들 노래를 틀기만 하면 갑자기 시간이 훅 지나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몰래 이어폰을 끼고 디토를 틀었거든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노래가 끝날 때 수업이 정말 끝나 있었거든요. 그때 확신했죠. 언니들의 노래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게 있다고. 언니도 지금 이거 읽으면서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이 슈퍼파워는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요즘도 언니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살짝 기대를 해요. 혹시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리지는 않을까 하면서. 근데 노래를 즐기면서 춤을 추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있더라고요. 꿈속에서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뉴진스 언니들의 노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무튼 확실한 건 언니들의 노래가 저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슈퍼파워처럼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들 항상 사랑하고 응원해요. 들으면서 뭔가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이었던 거네요. 너무 귀엽네요. 중학생 친구의 꿈 이야기가. 사실 수업 시간에 이어폰을 꽂았다고 하길래 하고 들었는데 꿈이었다니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제 생각이고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꿈에는 보통 내가 경험했던 거나
상상했던 것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또 무의식을 반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버니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노래를 들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져서 이런 꿈을 꾼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는 뭔가 우리 버니즈의 꿈에 저도 나와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저도 자주 느껴요. 뭔가 멤버들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 무대를 하면 빨리 지나가 있는 걸 느끼고, 버니즈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있더라고요. 약간 진짜 꿈을 꿨던 것처럼. 그래서 늘 행복하고 신기한 기분입니다. 이 사연을 보고 뭔가 꿈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끔은 어떤 꿈을 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꿈을 꾸는 팁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버니즈 여러분들. 다음 사연입니다. 민지 언니, 저 고민이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맨날 저를 별명으로 부르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양배추예요. 양배추. 정말 깜찍하긴 하지만 문제는 저는 양배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저를 양배추 말고 세상에서 제일 러블리한 오이라고 부르게 할 수 있을까요? 별명이 양배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무너무 귀여운 버니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이한테도 러블리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착한 버니즈일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버니즈가 싫다면 싫은 거니까 친구들한테 한번 살짝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한 사이라고 해도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더 오래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더 서운한 게 쌓이기 전에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만두라거나 먼지 요런 별명을 불렀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귀엽고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어서 괜찮았던 것 같고, 지금도 버니즈 분들이 다양한 별명, 애칭으로 불러주고 계신데 모두 귀엽고 좋아합니다. 여기 이 친구도 제가 바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애칭입니다. 귀엽죠? 뭔가 얼굴에 써있는 것 같지 않나요? 바보라고? 애칭도 있는 사이예요. 그렇습니다. 민디 씨, 네. 오늘 추가 사연이 하나 더 와서 네. 보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 사연이 방금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까지 읽은 오늘의 사연들은 밍디의 첫 라디오를 기념하여 특별히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멤버가 어떤 사연을 보내줬는지 맞춰보세요. 어쩐지. 서프라이즈 성공이네요, 멤버들. 사실 제가 끝나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정말 버니즈 분들께 언제 받은 거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연이 딱 5개였 7개? 아니 이거를 언제, 이렇게 다들 바빴을 텐데 멤버들이 이거를, 전 전혀 왜 이거를 몰랐지? 뭔가 근데 약간 이렇게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혜린이 같기도 하고요. 뭔가 저학년, 고학년 이런 표현과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니 뭔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귀엽네요, 멤버들. 전혀 몰랐어요. Lovely girls. 감동입니다. 멤버들 정말 스케줄도 바빴을 텐데 저희 팟캐스트에 이렇게 직접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의 멘트나 팁들이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은 버니즈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 시간들을 꾸며볼 건데요. 제가 오프닝 때도 말했지만 그 어떤 사소한 이야기라도 괜찮거든요. 저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위로받고 싶은 일들을 보내주셔도 좋고 친구나 엄마에게 못했던 이야기들을 대신 전해달라는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언니 저 검은색 바지 살까요? 아니면 청바지 살까요? 이번 여름엔 강릉에 갈까요? 아니면 제주도에 갈까요? 이런 질문도 완전 환영해요. 뭐든 괜찮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버니즈들의 글이나 메시지 읽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읽다 보면 버니즈들이랑 정말 가까워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좋아합니다. 버니즈들도 그렇죠? 처음 시작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또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출발선에 누군가 함께 있다면 그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는 버니즈와 함께 또 하나의 출발선에 섰는데요. 버니즈와 함께라면 왠지 앞으로의 여정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저 밍디와 함께 해줄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매일 버니즈의 행운을 바라는 저는 밍디였습니다.